이거 뭐 같으세요?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 머스크 형님의. 이거 그거 위성 여러 개 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본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네. 정말 잘 보셨는데 네.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졸릴 때 이렇게 사진 찾다가 딱 보고 아파트인가 베란다인가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요. 예. 기존에 있던 산업군이에요. 네. 이게 제가 어떤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위성회사입니다. 위성? 위성회사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어놔요. 뭐냐면 우리는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예. 여러분의 산업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스 석유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유 탱크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 뚜껑이 있는데 예. 가득 찼을 때 맨 왼쪽,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쭉 뚜껑이 내려가는 거죠. 네. 저장고의 뚜껑이 비었으니까 이게 쭉 쭉 내려갔죠. 내려갔죠. 그럼 예. 이제 그림자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반쯤 찼다라고 하면 또 뚜껑 위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나 어디서 압력을 넣으면 뭐라냐면 와. 원유 감산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죠. 네. 가격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원유 생산국들이 너는 감산해, 나는 더 생산해가지고 팔아야지. 이런 거짓말들이 통했던 거죠. 그런데 위성으로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 시대가 야, 됐어요. 너, 야, 이만큼 있고, 뭐, 요만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약간 페이크 주는 거를 위성을 딱 보니까, 야, 너 어디서 팔고 있어? 이거 그렇죠. 손모가지 딱, 이게 딱 나오는 거. 아.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를 증권회사, 투자회사, 은행들이 와. 합니다. 야. 뚜껑을 약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뚜껑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네. 원하는 높이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뭔가를 죄송합니다. 새로운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는 사과드릴게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 아니요, 이것도 이제 너무 뛰어넘는 또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크에 페이크를 주는. 그렇죠. 네.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산업하고 위성 정보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야.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사례를 볼게요. 네. 건설업은 또 무슨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죠?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빙산. 이제 빙하잖아요. 예. 이거를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위성으로 맨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얼음이 붕괴할 것 같다. 이거를 이제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끼는 거, 이런 거. 기후가 올라가서 어느 지역이 얼음이 흔들려가지고 얘가 흔들리더니 푹 붕괴했다. 맞아요. 이제 이런 거를 연구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위에 2009년 11월 13일에는 이렇게 찍혔는데 1년 후에 11월 달에는 이렇게 찍혔어. 그 두 개의 사진을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차이를 계산을 하면 얘가 왼쪽으로 6cm, 오른쪽으로 6cm 움직였다라고 네. 이제 계산 결과를 어허.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랬던 거를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거예요. 파도가 와서 계속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제방 같은 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땅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를 위성이 지진 나기 전후 파도가 많이 왔을 때 1년 전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죠. 저거 한국에 진짜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저거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동해가 해안선이 그래서 무너진대요. 많이 바뀌었어요. 깎여가지고 뭐 이렇게 무너지는 그 뉴스를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깎이는 구다가 아니라 뭐 위성으로 계속해서 체크해서 몇 센치가 깎여나갔고 뭐 심도가 얼마나 바뀌었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의미 있는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런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아, 그래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예. 만나서 어떻게 솔루션을 낼 것이냐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동해 큰일 났대요. 앞에 좀 전에 쓰나미보다 먼저 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빠르지는 못해요. 실시간이라고 해도 아까 그랬죠, 제가 거의 실시간. 실시간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리고 쓰나미는 엄청 빨리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쓰나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그쵸.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네. 아이디어가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많이 나잖아요. 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공항 활주로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공항 활주로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공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어허. 거죠. 이런 식으로 건설업도 얼마든지 응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우주 시대인 거죠. 그래서 로켓만 발사하는 게 우주가 아니에요. 어허. 위성만 만드는 게 우주가 아닙니다. 데이터 저장해놓는다고 해서 우주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어허. 그래서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고요. 태블릿에서도 볼 수 예. 있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하시는데 농작물 작황 같은 것도 보고요. 네. 제가 듣기로 독일인가 그랬던데요. 철도 회사에서 쓴대요.
철도 회사요? 독일에서? 네. 오. 어떻게 쓰냐면은 철도가 있으면 네. 봄이 되면 잡초가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옛날에는 딱 지도를 나눠가지고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천안의 어디 지역에 있는 데 가서 풀을 베세요. 이렇게 네.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 근데 가봤더니 풀이 없어. 네. 안 자랐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놀아. 그다음에 우와. 다음 날은 천안 말고 그 옆에 있는 동네에 가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오산에 5명을 보세요. 갔더니 풀이 엄청 많아. 5명이 일을 못해요. 이렇게 플래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위성에서 보고 오늘 여기는 패스, 여기는 5명이 아니라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손 안에, 내 핸드폰 안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 대박 나시는 겁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지금 막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 만들면 어때? 저런 거 만들면 어때? 그쵸? 예.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떤 위성하고 어떤 정보를 연결시켜야 되지? 라고 연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위성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모아주세요. 어허. 지금은 반대거든요. 예. 위성에서 정보를 내려주면 이거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해. 위성이 이런 정보를 기록을 해놔야 돼.라고 거꾸로 위성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고객이 필요한 고객이 거를. 요구합니다. 네. 위성한테. 그러면 위성이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극궤도로 들어갔는데 극궤도가 아니라 이번엔 경사궤도로 들어가야 되네. 궤도를 바꿔서 발사해 주세요라고 발사하는 사람한테 거꾸로 요구합니다. 이 일이 내일 일어납니다. 어허. 내일 차소 위성이 어느 궤도로 들어가죠? 태양 동기 아. 궤도 중에서 네. 황혼 전도스 여명환원 궤도. 맞아, 맞아. 여명환원 그쵸, 궤도로 그쵸, 그쵸. 들어가죠. 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예. 우리가 로켓을 그 궤도로 넣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예. 위성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쵸. 고객이 요구하신 겁니다. 고객이 내 배터리를 효율성을 계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쵸. 나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예. 나를 거기다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객 니즈가 먼저 나오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센서는 뭐를 써야 된다. 라고 위성이 그 다음에 결정되고요. 위성이 그러면 나는 어떤 궤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로켓이 결정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우주 신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신기술을 또 센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발사가 있어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쭉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술을 자주 빠르게 싸게 검증을 빨리 해야 돼요. 아하. 그래야 다시 또 발사를 해서 싸고 자주 빠르게 발사를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검증을 하고 다시 이게 되는지 또 이제 그러면 버전업 해갖고 새로운 선순환으로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실제로 위성 회사인데요. 새로운 네. 기술을 만들어 놓고 발사를 못 해가지고요. 해외한테 뺏긴 시장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쏘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나라에 로켓가 없으니까. 혹은 해외에 가려고 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서 여러모로 내가 차를 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차를 빌릴 수가 없어서 되게 슬픈 얘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빨리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돌고 있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족한 거 요거예요. 로켓 누리호 몇 년 만에 쏘죠? 1년 만에 쏘죠. 1년에 한 발. 그 정도죠. 예.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누리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있어요? 것들이. 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더 자주 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위성, 아까 소형위성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2027년, 28년 그때쯤부터는 1년에 10번 정도 발사를 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성이 많이 생기고 달에 있어요. 달에 하나.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발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 로켓도 포함돼서요. 아니 중고등학생 뭐 초등고등학생 수학여행 로켓 쏘는 거 보러 가고 막 뭐 메달 쏘면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네, 아이디어 정말 아니, 재밌는 거 많이 실제로 나온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제 보러 가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아니 저번에 항성님이 예. 그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서 안 보이고 무슨 뭐 여수까지 가야 된다 그랬나? 거기서 보려면? 여수에서 되게 잘 보이거든요. 아니, 또. 그 장소는 국가에서 여기는 예. 수학여행용으로 찜을 해줘야지 애들용으로. 그래서 애들이 올라가는 걸 봐야 그 다음에 나도 과학자 할래요. 유튜버 할래요도 중요하지만 나도 과학자 할래요. 우리 때는 다 과학자 할래요였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더 많이 더 자주 발사를 하게 되면 이
선순환이 삥삥삥 다 잘 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의 또 특징인데요. 우주가 이렇게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전하는 거는 비우주 분야하고 막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류가 다시 달에 갈 거거든요. 네. 요 두 가지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기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로켓과 관련 없고 위성과 관련 없고 우주하고 관련 없어도 내 사업을 우주로 확장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거 딱 보면 저는 안구정화? 안구정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오, 시원해지죠. 그것도 좋아요. 시원해지죠? 네. 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거 뭘까요? 위성 사진인데. 위성 사진인데요. 예. 옛날에는 이런 거를 다 버렸어요. 쓸모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진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인공지능. 네. 천장만장이 되면요. 이게 다 의미가, 쓸모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장만장을 옛날에는 인공위성 영상 받으면 저희가 이제 사람이 또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예. 인공지능 AI한테 시켜요, 이제는. 네. 그러면 AI가 싹 바꿔줘요. 그래서 AI 기술자가 지금 저희 많이 뽑고 있어요. 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여요. 지금 밑에 조만한 거 있잖아요. 우와, 이거 지금 차 서 있는데? 네, 차가 밑에 서 있는 있어요. 거가 이제 위성으로 축 찍은 거를 네. AI한테 공부를 시키면 더 잘 보이게끔 아. 이렇게 이거 30cm로 열창이다. 찍었는데 아. 10cm로 보이게끔. 분해능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아, 네. 픽셀 단위 10cm까지도 다시 보정이 네. 되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도 저희 분야에 우주 분야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저런 이미지 처리할 때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와. 그래서 오, 대박이다. 요즘 정말 정보통신, 뭐 IT 엄청나잖아요. 네. 대한민국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기술이 우주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보시면 아까 센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뭐 적외선 센서 아니면 광학 센서 이런 거 하나씩만 했어요. 근데 예. 이제는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요. 제임스 웹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전파 합쳐가지고 파장대가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이미지 처리하죠. 네. 그런 예. 느낌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파장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파장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까지도 우와. 네, 되게 같이 합치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어허. 그다음에 뭐야? 요거 자 이거 로켓 엔진이에요. 3D 모델링을 그래요? 했고요. 예, 예. 노즐 끝인데 작네요. 사람 손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슉 돌려요. 그럼 얘가 돌아가거든요. 3D 모델링 한 게 예. 이런 느낌이죠.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네. 스마트 글래스에다가 저희 모델링을 집어넣어요. 네. 그럼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한번 했거든요. 요건 오, 로켓은 이거 뭐야? 아니에요. 로켓은 아니고 제가 정말 찾아가지고 제가 안경 쓰고 봤을 때 유사한 분위기에 나는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을 했었냐면은 저희가 발사체 설계도를 3D 모델링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네. 스마트 글래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내 앞에 1대1 사이즈로 로켓가 쫙 나와요. 그다음에 내가 걸어가면 로켓을 관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움직이면 로켓이 세워졌다가 눕혀졌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쓰느냐? 저희가 이런 3D 모델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로켓을 실제로 금속으로 만들기 전에 이게 뭐 쫑나는 데는 없는지 통과 잘못된 건 아닌지 배관이 뭐 어디 엉킨 건 없는지 네. 이런 걸 다 확인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부품이 엄청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딱 맞지 않아요. 맨 처음 모델은. 네. 그걸 다 고쳐야 돼요. 옛날에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모니터 놓고 한 땀 한 땀 찾아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다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안경을 끼고 딱 보면요.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네. 보다가 여기 충돌했어요 하고 이제 말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거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더 빠르게 설계 속도를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기계인데요. 무슨 기계일까요? 3D 프린터? 네, 맞아요. 오. 이거 금속이에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런 게 돼요? 금속 금속이 가루를 깔고요. 지금 레이저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쭉쭉쭉쭉 쌓아 올립니다. 쭉쭉쭉쭉 우와. 모양 바꿔가면서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오. 쇠가 3D 프린터로 나와요? 네, 네. 되죠. 와, 그래요? 네, 이거 금속 처음 3D 이게- 프린터. 로켓 엔진입니다.
오, 아, 실제 사용하는 로켓 엔진이? 네. 처음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나왔을 적에 저희가 이랬어요. 아, 이거 금속이 되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로켓 부품은 플라스틱보다는 금속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복잡하게 희한하게 생긴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3D 프린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계속 대화만 나눈 거죠.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그걸로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안 녹나? 안 녹네? 해서 저희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와, 진짜 그다음에 신기하다. 네, 지금 붙어 있는 게 3D 프린팅으로 만든 연소기예요.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연소기. 그래서 첫 번째 거는 5초 시험하고요. 네. 메탄 엔진인데요. 끝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걸로 20초 연속으로 쭉 해서 재점화까지 바로 되도록 재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이거 거의 세계 최초인데요. 뭐냐면 모든 게 용접도 서로 다른 금속을 붙이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이게 금속을 레이저로 녹여서 붙였기 때문에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용접한 거예요. 어떻게 어허. 보면 가루를 용접한 거죠. 근데 이종 금속이에요. 서로 다른 금속. 이거 거의 세계 최고 상태로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저희가 열심히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재료로 나와 있는 게 안쪽 바깥쪽에 그 금속이 다르다는 네, 그런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 이거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신기하다. 네, 여러 가지 설계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금속을 만들어서 로켓 엔진 했는데 안 녹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켓 엔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와, 이게 말이 되나? 가루가 아니라 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철사 같은 거를 쭉 돌려서 녹여요. 네. 돌리고 녹이고 쌓아가지고 탱크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 탱크, 이렇게 추진제 탱크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당황스럽네. 검증하고 있습니다. 어, 대전에 한번 놀러 오시죠. 보여드릴게요. 예. 야. 네, 이런 연구들을 해서 탱크도 로켓에 적용하려고 하고요. 좀 전에 올라간 질문 중에 예. KSLV 누리호 시리즈에도 적용되나요? 라고 했는데 직접 적용은 아직 모르겠고요. 이런 시도들을 이제 누리호는 발사해갖고 성공하면 일단 그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발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싸고 작은 데서 더 시도하기 쉽다. 맞습니다. 소형 발사체에서 많이 시도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층 제조가 지금 핫합니다. 아주 핫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혼자 적층 제조 하겠다라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로켓 설계하고 만드는데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거에 익숙했거든요. 적층 제조는 또 적층 제조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적층 제조 전문으로 하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융합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에 아까도 그랬죠? 우주 분야하고 비우주 분야가 같이 만나는 거. IT 계속 만나고 있죠.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도 만나고 있고요. 어허. 이렇게 해서 융합해서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 좋습니다. 상황입니다. 이건 뭐 같으세요? 오, 이건 아, 뭐야? 이것도 우리 머스크 형님의 이거 그거 위성 여러 개 쏘는 예. 거 아니에요? 오. 그거 본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네. 정말 잘 보셨는데 네.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졸릴 때 이렇게 사진 찾다가 탁 보고 아파트인가 베란다인가 아파트를 밑에서 찍은 거. 약간 베란다 황보 같지 않아요? 포징이 좀 오긴 와요. 예. 사실. 베란다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베란다는 아니고 뭐지 했는데 위성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네. 옛날 위성들 보통 이렇게 정육면체 뭐 이렇게 그렇죠. 생겼잖아요. 큐브형으로. 근데 이건 지금 납작한 거를 쭉쭉쭉쭉 판때기를 쌓아올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위성 맞아요. 네, 스타링크 들어가는 위성들이고요. 이런 위성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거예요. 이게 스타링크입니다. 자, 올라가서 앞에서 아니, 네.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닌데? 한 번에 쫙 뿌려줍니다.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 한 판, 피자 한 판처럼 한 판만 뭐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어, 몇십 이 개를. 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몇 이게 개를 쏘는 거야? 2019년 5월 13일 날 처음으로 팔콘에다가 이렇게 네, 쭉 네. 넣어가지고 60개를 한 번에 쐈어요. 아하. 60개. 아, 60개를요? 네, 60개를 쏴서 뭐 하느냐? 스타링크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 번 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으로 우리가 통신, 핸드폰을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사를 가지고 네. 할 수 있게 되는데 옛날 위성은 저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60개, 1000개, 5000개, 10,000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해야죠. 대량 생산합니다. 대량 대량 생산. 생산. 예. 근데 위성을 만들던 사람들 입장에서 로켓을 만들던 사람들 입장에서 공장에서 찍어서 양산한다라는 거는 저희는 사실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위성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 위성 통신을 이렇게 쫙 덮겠어. 사업을 이렇게 하겠어라고 요구를 하니까 위성이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다 60개를 다 넣어야 된다라고 되는 것처럼 요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데요. 이게 실제로 위성을 공장에서 만드는 곳이에요. 이 사진 구하려고 정말 제가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야. 이거 한번 공개된다면 없어졌거든요. 그래요? 안 보여주는 거죠. 야, 여러분 스샷, 실제로 스샷. 쓰습니다. 네. 이렇게. 우와, 이거 스샷. 네. 오. 그래서 요것도 이 사람 오대 써있잖아요. 원앱 사람이 예. 하는데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위성이 돌아가면 이분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검사도 하고 조립도 하고 하는 꽤나 거예요. 자동화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 과거에 비하면 과거는 정말 요것도 돌려주세요. 이게 원웹에서 이것도 초창기에 나왔던 건데요. 네. 이게 홍보 영상이에요. 원웹 세럴라이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전 지구를 덮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계산에 의하면 900개가 필요하대요. 네. 전 세계를 덮어서 아프리카 같은데 아니면 바다에 있는데 이렇게 이런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홍보한 건데요. 이제 공장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위성을 이렇게. 대량 생산한다. 네. 이거 저희 정말 처음에 우와. 충격이었어요. 이거 진짜 돈 벌겠네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충격. 진짜 근데 그 900개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만한 위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지구를 덮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0개로 다 덮을 수 있으면 600개 찍고 나선 공장은 폐쇄해요? 근데 계속 요구가 온다는 거죠. 와, 이게 작은 그래요? 위성이 수명이 있어, 수명이 수명이. 짧아요. 아. 그래서 빨리 고장 나요. 네. 그러면 빈자리를 또 메꿔줘야 돼요. 거기에 핀포인트로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버스가 아니라 택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그 자리에 갖다 네. 놔줘야 되니까요. 네. 아. 그래서 여러 종류의 로켓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 가서 봤는데요.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뭐냐면 로봇팔. 네, 로봇팔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이 오른쪽에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위성이라 생각하고 위성을 이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로봇팔이 가가지고 얘를 옮긴다고 차례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고 저희가 막 박수 쳤거든요. 뭐 없죠. 어려운 거예요? 아, 그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가 막 어려워? 이거를 박수 쳤는데 네. 이게 그냥 보면 쉽잖아요. 근데 왜 어렵냐면 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초속 거의 10km로 가고 있어요. 네. 뭐냐면 계주를 10km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달리고 있는데 바톤을 가서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계주할 때 우리 지구에서도 막 달리기 해서 바톤 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0km로 달리면서 해야 돼요, 그거를. 10km 우주에서 per 무슨 second. 우주선끼리 도킹할 때 어려워서 막 쳐서 막 날아가서 죽고 이런 그렇죠, 영화도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시연하는 그렇죠. 느낌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도킹하는 거. 이런 데 쓰려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우주에 있는 그 비싼 위성이잖아요. 네. 몇 천억 원짜리. 이게 고장이 나면 가서 부품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로봇팔이 가가지고 위성이 부품을 가지고 가서 딱 도킹해서 뜨르륵 나사 풀러서 빼내고 빼서 내 거 갖다 다시 또 끼고 끼는 거. 나사 다시 조여주고 그렇죠. 그거를 초속 10km짜리를 네, 하면서. 가서 나사를 이동하면서. 한다고요? 네. 그거를 하는 기술이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고 그렇군요. 곧 될 예정이에요. 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장에서 자동화 처리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주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죠. 이거 뭘까요?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휴게소에서 많이 들어가요. 예. 아니, 커피 만드는 네. 머신이에요. 간단하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런 데서 온 거죠. 네. 이런 기술이 우주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동화 기술이. 그렇군요. 대한민국 대량 생산 많이 하죠. 네. 반도체 칩도 자동으로 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성에서 로봇팔 만들고 위성에서 부품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화 기술도 우주에 필요하고요. 예. 특히 표준화 기술. 이거 정말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부품 표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표준화를 했던 대한민국의 다른 산업군에 가서 배워요. 어떻게 해야 표준화를 빨리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도 어떤 회사가 부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우주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표준화 시켜서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누리호 발사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그게 중요한 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일단 다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또 안될과학에 나올 수 있던 거는 저한테 되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날짜가 어떻게 교묘하게 정말 진짜 이거 이렇게 되게 됐어요. 오래전에 맞춘 날짜예요. 이 날짜가 아 그래요? 사실 그 누리호 3차 발사가 조금 5월 10일 딜레이 였죠. 됐잖아요. 네, 딜레이 됐잖아요. 이 딜레이 되는 걸 몰랐었던 거고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오. 잘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좀 조율하려고 했던 건데 네.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돼가지고 발사. 전날에. 하루 와. 네,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오셨다. 그래서 저는 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미래에 우주 개발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